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증시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기반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 영상들을 쭉 돌려보면서 느끼는 점이 텐션을 조금 더 높여보려는 노력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가 소유한 주식 탑 10을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런데 이제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 인덱스 펀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헤지 펀드는 폐쇄형 사모 펀드로 이제 완전한 능동성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뭐 능동성과 수동성을 나눈다면 여기 어딘쯤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지 펀드는 억압되는 것 없이 완전하게 수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쪽이고, 뮤추얼은 펀드 내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바꾸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 인덱스는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고수익을 위해서 뭐 옵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뮤추얼 펀드는 조금 더 간접 투자 같은 개념, 수익률을 나눠 갖는다는 개념이고, 인덱스 펀드는 말 그대로 주가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99%다 똑같진 않고 약간의 그런 갭은 존재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뮤추얼 펀드 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주식은 뭐였을까요? 1위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인공입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도 많고 배당도 있으면서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성장세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종합 세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3분기 펀드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탑5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6위는 전세계 3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었고, 여기는 미국 최대의 의료 서비스 기업이면서 의료 보험 서비스와 건강 관리 서비스를 대략 5천만 명 정도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높고 안정적이면서도 배당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배당왕 뭐 이런 것을 정하는데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7위는 브로드컴이 나왔는데, 5G 시대는 브로드컴 아니면 퀄컴의 시대가 될 거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팸리스 순위를 보게 되시더라도 항상 1위와 2위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앞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브로드컴과 퀄컴이죠. 원래는 브로드컴이 1위였는데 이번에는 매출의 8% 정도를 차지하는 화웨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중국향 매출이 줄어버리면서 퀄컴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겹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드컴은 대표적인 통신 및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로서 GPS와 블루투스, 이거는 웬만하면 브로드컴이 많습니다. 그리고 컴캐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케이블 텔레비전과 방송 회사이며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그런데 뭐 소비자분들한테는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많죠. 넷플릭스는 제가 보기에도 넷플릭스 없고서는 이게 매달 심심할 때마다 다양하고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오는 플랫폼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애플 TV를 보거나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은 디즈니 플러스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많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하나만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인들이나 전체적인 분들이 보기에 충분히 컨텐츠의 폭도 넓고 양식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넷플릭스의 콘텐츠 아성은 잘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마스터카드는 비자에 이어서 잘 아시죠? 당연히 마진도 굉장히 높고 에비타 마진도 50에서 6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프리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S&P 500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뮤추얼 펀드의 탑 10은, 이게 이제 뮤추얼 펀드의 탑 10 기업인데 3분기도 물론 상승장임을 감안을 하더라도 대부분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선택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들 사이에서 골라보라 이렇게 했던 상황임을 생각해 봤을 때, 다수가 선택한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브랜드를 갖느냐는 이슈에 있어서는 통과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알파벳은 빵 기업 중에는 S&P 500보다 3.3%포인트 언더퍼폼했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S&P 50보다 실적이 저조했던 유의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5.3%포인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올 한해 S&P 500 정도가 대략 10% 정도 상승했으니까 4.3%포인트 정도 언더퍼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헤지펀드가 가장 널리 보유한 주식입니다.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널리 보유한 것이죠. 이번에도 보유 1위는 다름 아닌 아마존입니다.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성과를 냈으며 빅테크 기업들이 5개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이커머스 분야인 알리바바와 징동, 양대가 모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성과가 차별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 빅테크 기업들도 성과를 잘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페이팔은 전자결제 시장에서는 최강자가 되었고 결제 금액의 성장세가 20% 정도씩 QOQ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G가 여기는 들어가 있죠. 소비재 분야의 1위로서 제품 믹스도 뭐 단순히 미용 쪽만 파는 것도 아니고 뷰티 쪽도 팔고 이제 뷰티 안에 화장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지금 같은 디스인플레 시대에 약간의 채권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로우스는 가정소품 인테리어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가지 망치들도 팔고 이러는 회사인데 50년 이상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 홈디포와 함께 듀오폴리죠. 두 기업이 거의 나눠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유지 보수를 위한 분야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검사하고 질문하게 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존의 그러한 이커머스 확장세로부터는 다소 비껴나 있는, 그러면서도 필수 소비재 분야를 띄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의 퍼포먼스는 알리바바와 징동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로우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번 해에 성과가 좋았죠. 뮤추얼 펀드에게 관심이 많았던 기업은 어떤 성과를 보였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6년 이후 뮤추얼 펀드의 탑 10 포트폴리오는 2018년 2분기 이때에 언더퍼폼한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것도 S&P 500보다 0.6포인트 언더퍼폼하는 약간 낮은 그런 수준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그래서 언더퍼폼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제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제 포트폴리오가 S&P 500에 비해서 이만큼 아웃퍼폼 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반대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인덱스고 이게 이제 제 포트폴리오 선이라면 저는 이제 이만큼 반대로 언더퍼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2019년 3분기 이때부터는 탑 10에 뽑힌 기업들이 12월간 이익이 S&P 500 전체의 이익보다 27%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빅테크의 차별적인 성장을 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헤지펀드에게 인기 있었던 기업은 다소 리스크도 있었지만 리턴은 또 확실했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3분기와 그리고 2018년 3분기 이때 각각 4.8%포인트와 1.3%포인트 언더퍼폼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지펀드들한테 항상 인기 있었던 탑 10 기업은 시장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고의 실적은 2019년 이후에 지수 대비 49%, 거의 절반 이상을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까 이제 잘 기억하시겠지만 아까의 뮤추얼 펀드 탑 10과 헤지펀드 탑 10이 다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유나이티드 그리고 컴캐스트 브로드컴 이쪽과 마스터카드, 이쪽은 P&G와 징동, 알리바바, 로우스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까의 27%포인트에 비해서 굉장히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드러난 것 외에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것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인덱스 자체는 올해 4% 정도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은 10%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6%포인트 정도 언더퍼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자체에서 여러 이유상 헤지펀드 자체는 인덱스가 넘는 것을 많이 못 보여줬는데 뭐 이외에 옵션도 하고 액티브 헤지펀드도 있고 많은 일을 해서 수익을 내는 다양한 형태의 헤지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쨌든 지수 쪽으로만 정리한다면 지수보다 헤지펀드의 이러한 성과 이쪽 측면에서는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27%포인트 오른 것, 49%포인트 올랐던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었죠. 이어지는 두 번째는 S&P 500 전체의 실적 분석입니다. 뭐 여러가지 다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겠고 매크로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의 경기 전망은 올해 초의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3분기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도 매섭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것은 TTM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과거의 차트, 현재의 차트는 아니고 포워드, 미래가 이만큼 더 좋아질 것이다를 지금 상태에서 매긴 것에 가깝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 95% 기업이 현재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발표한 기업들 중 84%의 기업은 EPS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이렇게 84% 비율로 해당 서프라이즈가 유지가 된다면 2008년 1분기부터 이 자료가 수집된 이후로 S&P 500 기업의 서프라이즈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5개 기업
미만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락장에 대한 차트들도 몇 가지 조금 볼까 합니다. 맥시멈으로 하락한 수준, 연내에 맥시멈으로 하락한 수준을 자체로 보면 이번에는 이 정도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에 그렇게 하락한 수준으로 본다면 역대급으로 크게 출렁했던 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한테 조금 무서웠던 그런 환경일 수 있었는데요. 오를 때도 무섭게 올랐지만 떨어질 때도 또 15% 정도, 20% 정도 중간에 하락했던 그런 장이 있었죠. 그럼에도 반등도 빨랐기 때문에 리턴은 보통의 상태보다 조금 더 많았던 상태에 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또 하나 꺼내보면 최고의 하락은 1931년, 32년이고 그리고 올해는 2009년 정도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K자 회복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굉장히 소수에게 차별적인 성장이 드러나면서 2009년과 수익률에서의 차이가 대략 2배 정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내 최고의 하락을 봤을 때 5%의 하락은 94%니까 1928년부터 94%가 5%보다 나빴으니까 매년 겪는 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30%보다 하락하는 것은 약 10년마다 한 번씩 있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40% 이상 감소하는 것은 5% 정도. 그러니까 이번 정도는 이제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이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러한 해를 겪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어떤 산업이 전체적으로 잘 나왔느냐, 그래서 요약을 해본다면 미디어와 서비스 부분이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쪽이 보였고 그 다음은 자동차 분야, 여기에는 S&P 500이기 때문에 GM과 포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4위는 제약과 5위는 바이오테크가 속했습니다. 주가와는 별개로 이것은 3분기의 이제 실적들인데 바이오테크 쪽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종합해 봤을 때 어닝, 수익이 줄었느냐 늘었느냐를 보게 된다면 36개 산업이 성장을 했고 27개 산업은 후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V자 반등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L자 형태로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왼쪽의 수치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실제로는 이제 52억 달러 정도가 수익으로 더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분기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여기는 이제 하락하는 산업인데요. 굉장히 수익이 이 왼쪽의 Y축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하락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성장을 맛본 산업의 경우 52억 달러 정도였는데 여기는 하락하는 산업에는 날개가 없죠. 오일과 가스 쪽은 143억 달러의 수익 감소가 있었고 항공 분야는 130억 달러, 호텔과 레스토랑, 레저 분야는 97억 달러의 평년 대비 수익 감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전체의 3분기 어닝은 전년 동기 대비 6.3% 하락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렇게 석유와 항공, 호텔, 탑3를 제외하게 되면 4.3%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웨이브가 왔다. 그래서 바이러스 환경이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을 볼 때 아마 내년까지 이런 K자 회복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기에는 백신이 오더라도 유통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접종의 횟수 문제나 생산량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정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위 10개사는 순서대로 레스토랑이 있었고 언더아머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렇게 몇백 % 이상은 원래 수치가 낮았는데 크게 나오면서 그 왜곡이 조금 심하게 생긴 것이겠죠. 여기 L 브랜드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기업입니다. 그리고 5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또한 EA 스포츠로 유명한 그 EA가, 그 밑으로는 트위터와 포드, 패션 브랜드인 테피스트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EPS 쇼크를 맞은 기업으로는 여기는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나왔고 넷플릭스, 그리고 산업재건들과 파이낸셜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꼽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차별적인 성장,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파괴적인 기술주의 독주라고 볼 수 있겠죠. 차별적인 성장은 섹터별로 나눴을 때 긍정 가이던스, 긍정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를 얼마나 받았느냐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4분기에 해당 산업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바라보는 그런 코멘트, 그 비중을 보게 되면 IT 분야가 긍정이 23개, 부정이 6개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쪽이 8개와 1개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죠. 한마디로 4분기에도 기술주 쪽의 차별적인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그러한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리고 EPS가 언제 작년 수준을 회복하냐를 보게 된다면 원래는 2021년 후반쯤을 예상되고 있었는데 내년 2분기 혹은 3분기쯤 약 이때쯤에 곧바로 최고 지점 정도를 회복할 것임을 예상하고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전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매크로 자료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올렸으니 산책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